네, 이번에 밝혀진 시중은행들의 채용 비리엔 온갖 사례가 다 있습니다. 이런 비리는 오랜 관행 때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와 더 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은행은 어떤 기업보다 채용이 투명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니까 아닌 모양입니다. 네,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을 보면 은행권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고질적이었는지 잘 드러나는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에선 채용팀장이 평소 이름을 알던 부행장 자녀와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이 같은 여성 지원자가 지원을 하자 논술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채용시켜준 거죠. 그런데 부행장의 자녀는 아들이었고 당시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여성 지원자를 면접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불법 채용에 나설 만큼 비리가 일상화했다는 겁니다. 네, 지레 채용 특혜를 줬다는 건데 뽑을 때 모든 단계에서 아예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죠. 네, 부산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사례는 이전 수사 과정에서 일부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누군가 딸을 붙여달라고 청탁하자 서류 전형부터 필기, 실무자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매번 점수를 조작해줬습니다. 네. 그걸로도 부족해서 합격 정원을 늘리고 계획에 없던 영어 면접까지 실시해서 합격시켰습니다. 해당 지원자의 아버지는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당시 경남도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원장이었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이 사례도 참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직접 뽑았던데요. 네, 광주은행에서는 2015년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사총괄임원의 딸이 지원하자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근무 사실을 적었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는 소개서 평가 항목에서 30점 만점을 줬고요. 이 임원은 딸의 2차 면접에 직접 들어가서 최고 점수를 줘서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수사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한 건수가 모두 695건입니다. 네. 이 가운데 외부인 청탁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은행들이 영업이나 대관 활동을 위해서 외부 청탁을 관행처럼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권 채용 비리 건수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미 피해본 지원자들은 그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피해가 확인되면 다음에 시험을 볼 때 해당 전형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다음 단계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번 검찰 수사로 드러난 피해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피해가 확정되려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또 보통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은행권 채용 비리 이승필 기자와 따져봤습니다.